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곤충이 돈이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곤충 사육에 농가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곤충 이야기 그래서 나눠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의 방혜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메뚜기도 잡아서 이렇게 구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뭐 곤충을 먹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곤충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곤충 시장이 어느 정도나 규모가 되나요? 지금 그 곤충 관련해서 기능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식용하고 사료곤충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붐이 일어나면서 현재로 국내 곤충 시장은 예. 3,61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나? 네. 네. 우리 지역 그럼 곤충 농가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전북 농가는 한 187농가 정도 되는데요. 곤충 농가는 식용곤충 농가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고 한 70%가 꽃무지 농가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군뱅이로 알려져 있는 꽃뱅이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곤충을 연구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대학교 때부터 곤충을 연구를 했고요. 예. 저는 전공이 소똥구리입니다. 이제 소똥구리에서 제가 조금 자랑할 만한 거는 예. 식용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최초로 농촌진흥청에서 성과를 낸 게 소똥구리인데요. 소똥구리에서 항생 물질을 예. 발견을 하고 그 이름을 코프리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가 연구개발 과학 백선에 네. 저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곤충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이런 날이 올 줄 당시에 연구하면서 예측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예. 의료용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예. 사실 이제 그 식물 관련해서 항생제를 개발하는 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예. 곤충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곤충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곤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게 지구상의 생물의 예.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곤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곤충들이 저희가 이제 단어를 쓸 때 뭐 유비쿼터스하다 그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각 도처에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에 노출돼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련돼 있는 항생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생태적인 네.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식물에서 곤충의 항생제 관련 천연 항생 물질에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속속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프로폴리스도 얘기하는 것처럼 곤충.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뚜기 먹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은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작년까지 예. 7종이었고요. 7가지. 네, 7종이었고 와, 네. 농촌진흥청에서 2016년도에 4가지 곤충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료를 등록을 했습니다. 식약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4종이 들어가는 게 이제 쌍별 귀뚜라미, 그다음에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군뱅이 종류, 예. 그다음에 갈색 거저리, 네. 그다음에 장송푼댕이 유충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록하기까지 과정은 이게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독성은 없는지, 성분 분석. 예, 영양 성분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US 성분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난주입니다. 1월 16일 날 저희 그 농촌진흥청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걸요? 갈색 거저리보다 한 사이즈가 1.5배 정도 더 큰 곤충인데요. 슈퍼 밀웜이라고 해서 아메리카 왕거저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또 단백질하고 또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해야 되는 지방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높아서 과자류라든지 선식요에 개발하는데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도가 됐었고 예. 또 그 연구를 하는 박사님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곤충을 몇 가지를 이제 테이블 위에 방송국에 가져오셨는데
또 시식을 해봐야죠. 예, 제일 손에 가까운 게 이게 그 밀웜이죠. 네, 예, 네. 보기에는 좀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말려놓은 건데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무슨 맛이에요? 그 미루엄은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예, 곤충 중에 한 종류고요. 네. 1위를 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나라에서 다 먹는 곤충입니다. 제가 한번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평소 자주 드세요? 저는 많이 먹습니다. 예. 이거 색다른 예. 맛인데요. 어떤 맛 혹시 기존에 드시던 스낵이라든지 새우 뭐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 갈색 거절이는 그 단백질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한 20종류고 그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게 글루탐산이라고 예전에 그 어떤 조미료 선전할 때 감칠맛 이 맛이야 뭐 이런 게 있었던 조미료?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와.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글루타민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은 먼저 고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곤충이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맛일까 그러고 좀 꺼려하는 그게 있는데 한번 먹어본 분은 한 70%가 재구매 의향을 가질 정도로 재구매 그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곤충의 대중화를 위해서 약간 모양에서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데 그렇죠. 여성들은 특히 예, 이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희 또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분말로 만들어서 하면 또 네네, 분말로 모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분말로 예. 만들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면류회라든지 이렇게 밀가루하고 섞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유충체로 이렇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또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혐오감이 모양에서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대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색 카페가 유럽이나 어디 미국 네. 가면은 그 햄버거 사이에 네네, 귀뚜라미 맞습니다. 패트 귀뚜라미. 대신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곤충 바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네네. 예. 저희도 그 뭐 서울에 한 군데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유럽에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곤충 레스토랑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평소에도 번데기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맛있네요. 예. 예. 그래서 밀웜. 저는 이제 막 일을 하다가 가끔씩 좀 허기 주고 할 때 한 주먹씩 이렇게 먹고 또 일하면 또 금방 공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네. 즐겨 먹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약품 소재로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뭐 네. 암 환자라든지 예. 그런 그 매드푸드, 네. 예, 소위 말하는 맷푸드. 단백질이 이제 많아서 풍부해서 그런 건가 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그 곤충 기능성 연구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고 예.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2년은 그 환자들에게 갈색 거절이 분말을 먹였을 때 근육하고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갈색 거절이를 드신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고소해입니다. 애칭으로 저희가 고소해라고 하는데요. 네. 고소해를 드신 분들이 근육은 증가하고 지방은 약간 빠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다이어트와 헬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년 동안 했는 거는 그 암 수술 환자들에게 2개월 동안 그 관찰을 했고요. 먹기는 3주를 드셨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한 106명을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너무 괜찮은 연구 결과가 와. 그 암 세포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막아주는 세포가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NK 셀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세포의 면역 그 활성도가 16.9%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암 걸린 환자들이 다른 그 전이 되는 거를 막는 또 역할을 하는
셀이 따로 있는데요. 사이토톡신 T셀이라고 요 셀의 기능도 7.5% 정도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참 엄청난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가고 나서는 예. 갈색 거절이 사육하는 농가에 계속 주문이 밀려들어서 지금은 재고가 없다라고 와.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하고 온 팩트입니다. 네. 또 그 신이 내린 벌레라고 동해등에 예. 벌레명이 동해등해예요. 네네. 그거 김제에서 크게 재배하는 분 있다면서 사육. 예, 맞습니다. 동해등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요.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을 그러니까 먹이로 먹으면서 자신의 몸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또 비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곤충입니다. 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네. 남은 음식물 100kg을 이 곤충한테 주면은 이 곤충이 한 보름 동안 활동을 한 다음에 50kg의 비료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kg는 단백질, 그다음에 그 10kg 중에 또 3kg는 오일을 만들어냅니다. 와.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벌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곤충 충체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데가 그 동물 사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 같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구도 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예. 또 저희는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인데 축산과학원하고 같이 사료 분야는 이제 같이 협업으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능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도 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에 이제 그런 곤충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내린 곤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북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예. 동해등에 처리하는 그러니까 동해등해가 남은 음식물을 처리해서 예. 비료로 만들어내고 단백질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공장이 김제에 있습니다. 예, 매출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 매출까지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요. 그 투입한 게 거의 뭐 100억대 수준에 이르고 동해등해를 그 사육하기 위해서 네네. 투자비가 예. 와.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한 50에서 6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 그 사료법이라든지 예. 뭐 비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개정해 나가면서 규제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게 조금 더디긴 한데요. 이런 건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줄 부분은 또 해결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좋습니다. 예, 생각을 예. 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동해등에 관련해서 예. 좋은 성과는요. 그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을 뭐 천만 시대. 예. 그래서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참 아쉽게도 반려동물 사료의 70%가 수입 사료입니다. 근데 이 수입하는 그 사료인데 외국의 굉장히 큰 사료 회사에서 독일에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전 세계의 동해등해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대한민국 동해등해가 최고로 최고다. 영양 가치가 있다라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거는 뭐 기업적인 비밀이라고 해서 알려주시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그 사료곤충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신이 내린 벌레가 많네요. 왜냐하면 쓰레기 지금 처리 얼마나 골머리 앓고 있습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다 비료로 만든다고 하니까 축산 농가들도 사실은 그 사료값 상승 때문에 항상 고민인데 나중에라도 이 곤충 사료가 단백질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네, 보통 항생제가 이렇게 사료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 동해등해를 먹이로 먹였을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저항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그런 저희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단계에서는 잡아낸다라는 그런 그게 있어서 닭 사육 농가에서 이제 동해등해를 먹였을 경우에 네. AI가 비켜갔다. 그 농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동해등해를 먹은 그 가축들이 면역이 증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출하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예.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와, 곤충에 대한 신선한 또 새로운 사실을 네. 오늘 발견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우리 한국의 곤충 산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지난 그 12월에 이제 유엔 월드뱅크입니다. 예. 월드뱅크는 이제 저개발 국가에 저리로 이제 융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같이 동반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월드뱅크 아프리카 팀이 저희 그 농촌진흥청을 다녀가셨고 그때 전북의 몇 농가를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김제의 그 동해등의 CIF 예. 공장도 보셨고 또 장수에 또 백만돌이 그 흰점박이 꽃무지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네. 또 그 전북도에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곤충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그 육성 계획도 다 들으셨는데 예. 월드뱅크에서 깜짝 놀랐는 게 네. 농가의 수준, 그다음에 지역의 그 곤충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사육 기술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는 예전에 이제 누에를 잠업. 예. 잠업 누에를 사육하는 기술이 우리 DNA에 배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 아나운서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또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누에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사육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저도 친구 집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고 했었었는데 사실 잠업 기술이 우리나라 60년대와 70년대에 수출 1위 품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예. 어떤 그 선조들의 그런 그런 DNA. 누에 예. 사육하는 기술이 뭐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으로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미 전 세계에 이제 맞아요. 알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곤충 산업을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소식을 잘 몰랐다가 예. 아프리카에 곤충을 가지고 단백질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식량 부족난에 이제 그 해결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 부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곤충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곤충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하나는 영양학적 부분이라고 했는데 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대부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산림을 파괴하면서 경작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파괴하면서 만들어내는 경작지의 33%가 사료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건데요. 예. 사실 곤충은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사료로 쓰는 뭐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그거를 그 만들고 난 남은 찌꺼기를 곤충을 먹이기 때문에 남는 탄수화물로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예. 곤충이니까 굉장히 그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때 최근에 유엔에서 추구하는 게 기후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을 하면서도 예.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요게 이제 유엔의 어떤 농업의 비전인데 그게 곤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예. 곤충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곤충은 똑같은 사료를 먹어도 1.7kg만 먹으면은 그 단백질 2kg을 만들어내는데 소 같은 경우는 10kg의 사료를 먹어야 되고 돼지는 8, 닭은 5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먹이의 경쟁에 있어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네.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예. 배출하는 측면에서도 2,580대 1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곤충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선두주자로 유엔에서 지목을 했고 두 번째는 뭐 이미 많은 분이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곤충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거의 40에서 70%이기 때문에 뭐 소, 돼지, 닭고기하고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곤충에 대해서 오늘 귀가 쏠깃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곤충도 뭐 수정벌이라든지 천적곤충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이제 해외 농업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곤충이 이렇게 또 다양하면서도 또 단백질, 또 쓰레기, 또 분리 같은 거, 쓰레기를 또 이렇게 사료로 만들고 네.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심리 치료에도 곤충이 또 사용된다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농촌진흥청이 이제 이전에 와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만성초등학교 혁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한 3학년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곤충을 4주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제 호랑나비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호랑나비를 관찰하고 4주 동안 몰입하면서 이제 함께 지내는 친구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행복도라든지 뭐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그게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타액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아밀라제에 저희가 보통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함이 돼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 곤충의 관찰을 하고 몰입하는 친구들이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호랑나비와 함께 예. 날아보자 이렇게가 책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또 그 곤충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체험 주말에 뭐 이런 예, 것까지 체험 곁들여서, 농장 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런 그거를 보면 예전 그 동국 그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궁녀들이 궁궐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금룡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벽의 옆에 귀뚜라미를 넣은 상자를 이렇게 들으면서 소리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곤충 그게 소리로. 예. 궁중에서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귀족으로 번지면서 귀뚜라미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는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유 곤충의 어떤 모토를 또 우리 선조들한테서 또 얻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괜찮은 곤충이 있는지 그다음에 좀 더 이런 거를 매뉴얼화해서 그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예.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다양한 쓰임새, 이점도 많고요. 예, 또 경제적인 또 부가가치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농촌진흥청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네.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이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곤충 관련돼서 먼저 선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들도 좀 관심이 크죠. 네. 예,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장수군이 예. 그 생물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이제 MOU를 맺고 저희 농업 기술, 곤충 관련 기술이 나오면은 맨 먼저 이제 장수군에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이렇게 빨리 그 모델화 만들어 나가는 예. 이제 그런 군으로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요.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엔에 왔을 때도 이제 같이 둘러보면서 또 그분들 중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이제 곤충에 대한 전문가들도 또 계시고 해서 같이 조언도 받고 하면서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납니다. 예. 미래 뭐 포럼이라든지 관련했을 때도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CIF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등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에 지역에 또 동해등에 가지고 그 장수에서 많이 나오는 사과박 그러니까 사과를 그 가공하고 난 다음에 또 박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쓰레기입니다. 예. 근데 동해등에 통해서 또 전달을 되다 보면 그 사과박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연구도 초기에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농가들이 사육을 시작하기 전에 예. 사육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또 직접 와서 보시기도 다른 곳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어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1시간 내에 또 다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 전주에 와 있는 게 혁신도시에 네. 와 있는 게 곤충농가 입장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곤충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분명 이점이 있고 네. 우리가 모르는 또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곤충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연구 지속적으로 또 왕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갑자기 그 영화 예전에 봤던 설국열차가 떠올랐습니다. 미래에는 분명 식량이 부족할 텐데 곤충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